안녕하세요, 딜런말입니다. 외환시장의 외환당국의 개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스피가 급락하고 원달러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합니다. 외환당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지속하면서 환율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급락하는 가운데 원화 가치마저 급락할 경우 대외적으로 한국이 상당히 불안한 나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외환당국은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환당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은행과 재정기획부를 지칭을 합니다. 외환당국은 외환보유고를 재원으로서 시장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직접 달러를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혹은 외국계 은행을 통해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동기는 크게 위기시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 균형 환율의 해기, 환율 변동성 완화를 통한 시장 안정 등이 있습니다. 예비적 동기의 대표적 예로 외환 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 축적을 들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축적은 위기 시 환율 압력에 대비하는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보유액 축적 규모가 커질 경우 재원 및 자산 운용에 있어서 고비용과 비효율적 자본 배분 등의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편 환율이 경제 여건에 비추어 가대 또는 가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은행은 동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데 균형 환율의 산출과 오퍼레이션 목표의 달성 가능성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나아가 수출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상주의 정책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환율 변동성 완화는 중앙은행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동기로서 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경제 안정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빈번한 오퍼레이션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리스크를 제한함으로써 투기적 포지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표방하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동기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국가가 갖는 인식의 차가 클 경우 상호 간 심각한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 달러당 1,000원 할 때보다 2,000원 할 때 수출을 많이 하는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유리합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미 간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10월부터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상당한 국가들의 경제 여건, 환율 조작 여부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원 및 하원 앞으로 제출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환율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과 양자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국가들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요건이 충족 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외환당국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2019년 3월 및 9월 말에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반기 규모를 발표하고 2019년 12월 말부터는 분기 자료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기적인 환율 충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실행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입니다.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단기 환율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일시적인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인해 국내 경제 안정성이 위협받을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구두 개입은 64%, 실제 개입은 약 79%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1억 달러 상당의 매입 오퍼레이션 시 변동성이 0.003% 완화되었는데 특히 변동성이 가장 높은 80 내지 99 구간에서 환율 안정화 효과가 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환율 급등락이 심할 때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무역 및 국제자본 이동의 급격한 확대 이후 우리나라 환율 정책의 우선순위가 과거 고도 성장기 수출 가격 경쟁력 유지에만 머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1970년대부터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구사하면서 환율 정책을 성장의 지렛대로 삼아왔습니다.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 간 외환시장에 빈번히 참여하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을 안정화하려 하였고 원화 가치의 절하시보다 절상시에 보다 공격적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등 비대칭적 오퍼레이션을 실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달러가 1300원까지 간다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외환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외환당국과 투기 세력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외환당국의 개입을 상수로 받아들이고 시장에 접근해야 됩니다. 90년도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 일본 예라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미스터 옌으로 불리는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이름이 사카기바라인데요. 핑거 버닝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나 강세 베팅을 하지 마라. 손가락 대인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결국은 일본이 미국 중앙은행, 이태리 중앙은행, 독일 중앙은행, 영란은행 등등 해가지고 그 중앙은행들 연합해서 시장을 때렸습니다. 초토화시켰죠. 그때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개입에 맞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딜러 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